지난번 학교 자율교육과정에 제가 개설했던 그 청소년 의회 신청했던 학생들의 주장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김주희 학생. 어, 일단 저는 남북 통일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남북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찬성을 하며 글을 적었습니다. 남북 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보통 저희가 38선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처음에는 군사적 점령지로서 군사적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38선으로 나뉜 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원해서가 아니고 군사적이었던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저희 나라, 남한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토류라는 광물을 소개하며 이 광물이 희소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3번, 세 번째로는 분단 비용의 감소 때문인데요. 저희가 아직도 북한과의 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비용과 분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 비용을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좀 더 복지나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로는 어, 네, 일단 제가 자원까지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네 번째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충분한 것 네,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찬성을 했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질문을 했던 거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독일의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실제로 독일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 북한이 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데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근데 그 비용을 우리 세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본인의 답변은요? 그에 대한 답변은요. 일단 먼저 저는 유한한 통일 비용보단 무한한 통일 편익에 대해 중점을 생각을 하고 글을 썼고요. 통일 비용이 막대한 것은 맞지만 그 통일 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건비, 자재 비용으로 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이 필요한 노동을 통하여 이 노동 임금은 다시 소비되게 되어 결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제가 쓴 글에서 남한은 내부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를 보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핵심은 어쨌든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더 큰 것이고 통일 비용이 나중에 투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음, 되게 긍정적인 평가였고, 그 사안들의 조사가 되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뭐 행사 같은 거를 했었는데 뭔가 나이가 좀 더 들고 중학교 때부터 뭔가 본질적으로 진짜 통일이 된다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음, 요즘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 그리고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 그리고 통일되면 젊은 세대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자리 뺏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을 할 수 있다면요? 일자리를 더 뺏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통일에 대해 알아보고 계속 알아보다 보면 일자리를 뺏긴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겨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지가 생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더 많이 발전이 되고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데는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하면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런 주장을 펼쳐주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절 이해했고요. 다른 친구도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하셔도 돼요. 혹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김주희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은 꼭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발표물을 주셨던 원희주 학생에게 간단하게 자기 주장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까닭은 일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익명을 믿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도 SNS에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댓글 다는데 큰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 의견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닉네임이 뭐예요? 그래서 저요? 네, 닉네임이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호 같은 걸로 쓰고 있어요.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로. 아, 저는 혹시 내가 네. 만난 사람, 대화했던 사람 중에 혹시 원희주 학생과 닉네임으로 대화했나요?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요? 까먹었구나. 근데 전 악용하지 않았어요. 아, 예. 아무튼 예.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려면 일단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번호를 공개해야 하고 생일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다시 말하면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청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단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반론으로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댓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할게요.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시죠? 네. 네. 그러면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군부 독재 정권의 글을 자기 실명으로 쓰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글을 써야 되는데 정부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실명제가 네. 만약에 파급된다면 미얀마 국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사적인 어떤 무력이나 어떤 군부 쿠데타 세력 이런 어떤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보다는 우리가 익명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찬성을 했으니까 찬성 주장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렇게 탄압받는 어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실명제를 유보시켜야 된다? 지금 뭐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실명제를 하기 어렵다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실명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그런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자투표 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직접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전자투표하면은 투표를 굉장히 높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투표 조작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면 실명제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보안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날의 칼처럼, 그러니까 두 바퀴의 수레처럼, 그러니까 보안 장치가 마련되고 실명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잘 네,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혜림 학생 나와 있나요? 네. 네, 유혜림 학생. 나무만 나와 있는데. 유혜림 학생 나와주세요. 예. 아, 예. 얼굴 반만 나왔다. 괜찮다. 네네. 자, 그러면 유혜림 학생이 발표했던 그 정책 토론, 청소년 의회 주제를 잠깐 발제해 주세요. 저는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동물원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원은 인간의 흥미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동물을 다루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썼고요. 둘째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꼭 실제 동물을 보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상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실제 동물원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 그래픽은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물론 공룡이나 멸종된 동물 아니면 상상 속의 동물들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는데, 역시 반론 사례로 제가 질문을 하자면, 동물원의 동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브르 같은 곤충기를 썼던 작가나 아니면 동물 연구가들이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동물 보호론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물론 동물원 자체가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크지만,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물들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물원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도 동물원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더라도 로봇이나 그런 걸로도 교육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아니, 진짜 정말, 어디였지? 어, 그 뉴질랜드의 엣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서 의료용 실리콘으로 실제 돌고래와 같은 돌핀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로봇을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한 결과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돌고래 생김새랑 똑같이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물이 아니더라도
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로봇으로 동물 대신해서 교류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동물과 교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을 만졌을 때 체온을 느낀다거나 서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딱딱한 기계는 그런 감촉이나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심장이 뛰는 느낌? 피가 흐르는 느낌? 어,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거기까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군요. 유혜림 학생은 원래 동물을 좋아하나요? 네. 나중에 꿈이 동물 쪽인가요? 아니요? 아니, 유혜림 학생이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꿈이 동물과 관련된 직업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토론을 마무리하고 새 학생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